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 증권거래위원장 투자자 보호 문제 우려, SEC 위원장이죠. 위원장이 그 투자자 보호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이 이슈로 좀 다뤄봤습니다. 제이 클레이턴 그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게 폭스 비즈니스라는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좀 살펴봐야지 우리가 이제 갈 방향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은데, 클레이턴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립이다.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법에 따라서만 하겠다. 따라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영어를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해석하다 보면 이게 된다 안 된다 뭐 이거 해석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중립을 견지한다고 했으니까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면 의역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의역해서 보면 앞으로 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문제성을 이제 우려했냐 하면 이제 시장 조작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장 조작에 대한 우려성에 대해서 상당히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각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은 사실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수십 년, 수백 년 왔기 때문에 그 많은 그 현재 시스템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같은 것을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거래소나 금감원에서 이상 그 거래가 좀 포착이 되면 바로 경보가 뜨는 시스템이 돼 있다시피 현재 그런 미국은 더 잘 돼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그 암호화폐 디지털 통화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 조작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저희가 체계가 다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 원칙이 반드시 보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 보호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지금 지난번에 그 캐나다에서도 커드리거가 뭐 갑자기 그 대표 커리더 거래소의 대표가 죽어버리니까 돈을 찾을 수 없다 뭐 이런 일도 생기고 해킹을 당했다라는 문제 때문에도 투자자 보호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고 선진국에서도 계속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 보호 원칙이 반드시 보장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했던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 상장 지수에 대해서는 우리의 규칙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상장 지수 펀드가 우리 증권거래위원회 규칙을 충족시킬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전혀 없지는 않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것을 좀 더 투자자 보호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조작 우려가 없어지게끔 또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원하는 그 기준만큼의 상품으로 다시 재구성하면 충족시키면 허가돼 줄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뭐 생각했다. 뭐 간접적으로 뭐 승인에 대해서 표현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방법은 있다. 너희들이 방법은 찾아와라. 그러나 우리가 알려줄 수는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2월 20일 날 이미 두 건이 더 이제 현재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됐다고 관보에 게재를 했답니다. 관보는 뭐죠? 우리나라도 어떤 법이나 무슨 공시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관보에다 기재를 합니다. 두 개는 바네크 솔리드엑스하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같이 하는 거 하나 하고 비트와이츠하고 뉴욕 증권거래소의 아르카가 하는 게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 관보에 게재하면 승인 심사 여부에서 카운트다운 기간에 돌입합니다. 46일 뭐 80일 뭐 이렇게 돌입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그 3월 20일 전후에서 그 미국에서 그 비트코인 ETF 승인 문제가 또 한번 다뤄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중에 아마 거기서도 한번 또 답이 나올 텐데요. 이 뉴스를 첫 번째 이슈로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슈로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생각은 아직도 시장 조작 우려와 투자자 보호가 좀 미흡하나 비트코인 ETF가 우리의 그 규칙을 충족시키면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서 좀 긍정과 부정이 같이 되는 상황에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는요. 바젤위원회 금융시장 안정의 위협이 아니라 유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뭐 한 얘기가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 바젤위원회, 국제결제은행 BIS 산하의 국제결제위원회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현재 그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공식 성명서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성장은 은행 및 글로벌 금융시장에 위협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위험도 있고 위협적이다. 그러니까 위험과 위협은 좀 틀리죠. 위협은 그 시장 자체를 공격하는 거고, 위험은 현재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표현으로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근데 얘기 전에 여러분들 BIS, 그러니까 국제결제은행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많이 이야기 들으실 겁니다. 은행들이 뭐 BIS 결제 기준을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의 운영이나 건전성, 국제 글로벌 금융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정하는 데가 이제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이런 바젤은행감독위원회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얘기했냐면요. 유동성의 문제, 현재 유동성의 문제, 은행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갔을 경우의 문제죠. 유동성의 문제, 그다음에 신뢰도의 문제. 암호화폐 시장에 은행이 참여하면서 갑자기 은행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 그다음에 금융사기 같은 운영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가 전부 다 검증이 됐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면 운영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또 우리 늘 얘기했던 자금 세탁, 그다음에 테러 자금 지원에 대한 문제, 근데 법적인 문제, 또 이 암호화폐 들어오면서 은행에 대한 평판이 저하되는 그 위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상당히 우려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은행이 암호화폐를 추진하려면 반드시 정부 당국하고 상당한 현비대에도 상당한 주의가 요망되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을 다 공개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공개한 내용을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바젤위원회에서는 빨리 그 분명하고 확실한 위험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은행의 전체적인 그 위험 관리 절차에 통합시키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은행 전체 위험 시스템 관리 절차 통합하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제결제은행 기준, 뭐 BIS 비율, 뭐 이런 것들을 말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 당국, 그러니까 정부가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이거는 어느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관련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서 위험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나라의 은행이 무너지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2007년 8년에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바젤위원회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것을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슈는요. 자, 마운트 콕스 대표 실형 선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운트 콕스 파산은 했지만 비트코인을 현재 해킹당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룸버그가 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마운트 콕스 대표에 대해서 일본 법원이 금융 전자기록 조작 혐의는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카펠레스 전 대표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집행유예라고 해서 그 감옥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집행유예는 감옥에 가야 되는데 다만 그 형을 유예해 주는 거니까 이것도 실형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도쿄지방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하는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무혐의. 그러니까 횡령한 거는 같지 않다. 그러나 금융 전자기록을 조작한 거는 이거는 죄다.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마운트 콕스가 문제가 되면서 2015년에 고의적인 기록 조작 혐의로 이분이 체포돼서 거의 1년을 넘게 감옥에 있었는데요. 예. 비트코인 분실 이유를 외부 해킹으로 주장했고요. 근데 외부 해킹으로 주장했는데 코드월렛에도 분실된 비트코인이 20만 개로 회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횡령을 시도하다가 거래소 자산이 분실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에 판결에 따라서 횡령은 현재 혐의가 없는데 무죄다라고 했는데, 금융전자기록은 조작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나라 거래소나 외국 거래소들도 많이 좀 눈여겨봐야 될 상황에서 오늘 세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톡톡코인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